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des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인 드롭박스, 그 다음에 콤보박스, 그 다음에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내용이 많이 좀 깁니다. 데이터 원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다소 내용이 여러분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뒷단에 깔려 있는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을 하실 때 정말 실수 없이 그냥 무턱대고 기능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기능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단순한 정답지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또 다른 환경에서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좀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의 원본 유형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만들어 놨고요. 직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좀 이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성명, 입사일, 부서 직급이라고 하는 4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성명과 입사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때그때 입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이 부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특정한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 만들기를 만약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부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이런 값을 제가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업이고 직급에 대한 부분은 사원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을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그 리스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목적은 2개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구성하는 목적은 첫 번째,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 입력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오타를 좀 막기 위한 것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데이터에 들어가는 값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많은 값들 중에서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 해당되는 리스트를 보여주고 이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제품 코드 넘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품 코드 넘버를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품에 대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대분류와 중분류에 해당되는 제품 코드만 나열이 되게 되면 보다 더 사용자가 쉽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쉐어포인트 리스트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선택열을 통해서 그 값을 입력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원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러한 데이터 원본 소스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부서 직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입력하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어떤 편리성이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지 않고 해당되는 값을 직접 다 입력하게끔 만든 리스트 원본인 거죠. 요 2개에 대해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저희가 데이터 원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 삽입에서 보셨던 드롭다운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쓸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드롭다운을 저희가 쓸 건데, 자, 드롭다운을 보시면 이 드롭다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 아이템, 즉 목록이죠. 이 목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 디폴트 값으로 아이템스에는 드롭다운 샘플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드롭다운의 샘플의 값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값을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드롭다운 샘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데이터 형식은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의 이름은 데이터 드롭다운 샘플로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켜보시면 이 값에 대한 부분에 value가 1, 2, 3이라고 하는 값이 내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값이 value라고 하는 이 열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목, 요 오른쪽에 보시면 항목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원본은 없지만 우리가 값으로 뿌려주는 것은 어떤 값이냐면 value 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 value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의 value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value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 값을 직접 입력하시는 거는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도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동영상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이 녀석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항목에 대한 부분들, 즉 데이터의 원본 소스를 얘기하는, 즉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선택하고 어떤 테이블의 열이냐, 그 테이블의 어떤 열이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항목과 value라고 하는 것은 이 원본의 어떤 테이블에서 어떠한 열에 대한 값을 지금 보시는 드롭다운 상자에다가 목록으로 표시를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저희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지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 원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왼쪽에 나와 있는 도구 상자에서도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똑같은 메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쉐어포인트에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연결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보시면 쉐어포인트 목록이 나옵니다. 쉐어포인트를 선택하시고 저의 쉐어포인트 계정이죠. 계정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될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 로그인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자가 나올 거고 로그인 하시면은 쉐어포인트에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선택할 건지 사이트를 먼저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트 목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직원이라고 하는 목록 리스트에서 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직원을 선택하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죠. 요거예요. 데이터 원본이 즉 부서와 직급이 즉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로 되는 거죠. 데이터의 형식 유형이 초이스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항목은 제가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테이블 이제는 원본이 바뀌었죠. 아까는 샘플 드롭다운 샘플이었는데 이제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바뀌었고 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선택을 해보시면 저는 부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원본을 보시면 성명, 입사일, 부서, 직급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당연히 이 value 값을 확장을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걸 저희가 뭘 기대하냐면 당연히 이 목록에 있는 성명, 입사일, 그 다음에 부서, 직급 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4개 중에서도 이상하게도 지금 보시면은 이 부서와 직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서와 직급은 나오지 않고 나머지 애들 그리고 또 이상한 애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능에 대한 부분도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녀석들은 쉐어포인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메타데이터는 또 뭐냐? 데이터를 설명해 주기 위한 데이터예요. 이게 무슨 또 이상한 소리냐? 데이터를 설명해 주기 위한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폴더에 보시면 파일의 구조를 보시거나 이럴 때 파일 속성에서 파일 확장자명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그 파일 리스트에서 보시면 만들어진 날짜 또는 뭐 파일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속성 값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값들은 파일이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또 윈도우에서 그 파일 또는 폴더를 관리하려고 할 때 해당되는 필요한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뭐 삭제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그 값들에 대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어포인트에서 열 추가에 대한 부분에 열을 표시하거나 숨기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열 표시하거나 숨기기에 대한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든 4가지의 열만 나와 있지만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의 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의 기능들은 뭐냐면 쉐어포인트가 어떤 특정한 자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첨부 파일이 있더라고 하면 첨부 파일, 만든 사람, 수정한 사람. 그러면 쉐어포인트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뭘 지웠다고 하면 누가 언제 지웠는지, 그리고 그 버전에 대한 부분들, 어떤 특정한 리스트라든가 파일을 누가 고쳤다라고 하면 누가 고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쉐어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콜라보레이션 또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앱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업과 기본적으로 감사, 즉 데이터 컨텐츠를 우리가 공유하거나 컨텐츠를 관리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피스 365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앱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떤 파일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파일을 누가 썼는지 누가 삭제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마다 만들어 놓고 그런 값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문제는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건 오케이 이제 그 부분에 메타데이터가 뭔지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런데 왜 도대체 부서와 직급에 관련된 즉 초이스로 선택되어 있는 값은 우리가 못 불러오냐는 거죠. 자, 이 값에 대한 부분에서 요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왈가왈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이 값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레코드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코드 값이 또 어떤 값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옵션 세트죠. 자, 부서라고 하는 이 값에는 자, 관리, 영업, 지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 대한 값은 관리, 영업, 지원 이 세 개의 값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중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도 대리, 과장, 팀장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이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틀린 거죠. 하지만 데이터 원본은 기본적으로 관리, 영업, 지원 즉 제가 정의해 놨던 이 부서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리, 영업, 사원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순간에 이 값을 표출해 주는 거죠. 직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네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값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괄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초이스 형태로 되어 있는 값에는 해당되는 이 값이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나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나열될 수 있는 리스트, 이름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여기에는 이름에 대한 리스트 값이 쭉 다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내부 규칙입니다.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원칙에 그 규칙에 제공하는 플랫폼에서의 기능을 저희는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서에 대한 부분을 선택 항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파워 앱스에서는 그 값을 목록 상자나 또는 콤보 상자에 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점이 걸리는 거죠. 자, 콤보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시고 콤보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원본은 직원이고요. 직원에 대한 부분에서의 값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콤보 상자와 드롭박스의 차이점은 드롭 상자는 테이블에서 어떤 열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은 그냥 데이터 원본 하나만 나와 있죠. 데이터 원본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한 부분들 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찍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열에 대한 부분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찍어주게끔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직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 직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직원의 구조를 보시면 그 작성자,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 메타데이터 값, 생성된 값, 또는 에디터, 편집한 사람의 부분 값도 레코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이디 값이 1, 2, 3, 4로 계속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변경한 날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레코드, 오데이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처리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타이틀, 요 이름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 name with extension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패스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의 값은 지금 보시는 내부적으로 정의되는 걸 여러 가지 값을 가지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요 레코드라고 하는 값이에요. 레코드라고 하는 값. 이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값에 하나 이상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중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녀석들은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 값이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 녀석들은 이 드롭박스 상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디트라고 하는 게 아까 없었죠.
직원에 대한 내용이 보고 싶으시면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디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작성자 또는 에디터, 편집자에 대한 부분은 레코드로 되어 있는데 그 녀석들은 어디예요? 아주 정확하게도 여기에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중의 값을 갖는 값들은 여기가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여기다 표현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이템 조리가 수동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좀 더 노가다스럽게 한 땀 한 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원이라고 하는 거에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의 어떤 열 속성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을 선택하시면 그 직원이라고 하는 개체죠. 테이블의 전체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점은 어떻게 됩니까? 식별자가 그 다음에 하위 항목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모든 게 어떻게 돼요? 글머리로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저는 원하는 건 부서기 때문에 부서를 선택해서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직원.부서라고 부서라고 하는 게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녀석의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이름은 지금 보시는 오데이터 그 다음에 언더바 뭐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쉐어포인트에서는 직원의 부서라고 하는 걸로 초이스되는 걸로 만들었지만 파워 앱스에서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가지고 올 때는 그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두 개의 쉐어포인트와 파워 앱스가 소통하는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코드 값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각각의 레코드 값, 값에 있는 나열에 대한 열 값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테이블이죠. 테이블인데 테이블에 각각에 있는 이 레코드 안을 봤더니 또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러한 테이블 구조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들은 열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열에는 각각의 어떤 특정한 값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값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값 안에 또 레코드 이 값 안에 또 레코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값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레코드 값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 안에 값 안에 어떤 또 다른 구조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러시안 인형처럼 요 안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인형이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구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얘가 과연 제대로 잘 인지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직원.부서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하면 이 녀석은 드롭다운은 얘는 지금 못 받아내는 거죠. 못 받아내는 겁니다. 자, 입력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콤보 상자를 똑같이 아까 만들었죠? 똑같이 만들고요. 자, 이 녀석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데이터 샘플인데 아이템을 갖다가 똑같이 직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뭐죠? 부서였죠. 그래서 부서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부서로 찍어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녀석도 다 표시가 안 되고요. 이 녀석도 표시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의 원본에 대한 부분에서 직원이 부서라고 하는 이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코드 값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형식은 테이블이고 테이블의 글머리는 요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값으로 구성하는데 그 값에는 또 레코드로 또 들어가 있는 거죠. 해당되는 값이 아니고 레코드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레코드 값을 얘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저 레코드를 우리가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부셔주는 역할. 얘가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더 잘게 쪼개줘야 된다는 거죠. 그 레코드를 하나씩 쪼개는 그러한 함수가 하나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저희는 choice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choices라고 하는 choice의 복수 형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걸로 여러분들이 감싸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value 값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각각의 그 값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 틀이, 레코드라고 하는 틀이 다 쪼개지고 이 value라고 하는 형식의 테이블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나열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여기 지금 콤보에서 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콤보 상자의 영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드롭박스 상자에서도 뭘로 하시면 되냐면 요 앞에다가 초이스라고 하는 걸로 이 녀석을 어떻게 돼요? 결과값을 한 번 더 잘게 쪼개져서 저 녀석이 받아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뽀개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관리에 대한 부분. 잘 보시면 드롭박스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선택이 초이스가 하나만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콤보 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의 값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값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자영업, 지원, 영업 이 두 개의 값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값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직원에 대한 직원 목록을 보시면 직원 목록은요. 우리가 값을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 입력에 대한 부분에서 드롭다운 상자를 하나 만들 겁니다. 드롭다운 상자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드롭다운에는 뭐를 가져올 거냐면 기본적으로 항목에 대한 직원이 아니고 직원 목록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선택된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기 위해서 연결선에서 다시 한번 쉐어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 녀석에 맞는 직원 목록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원본을 여기다 연결시켜 줄게요. 직원 목록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면 당연히 메타데이터가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서와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한 부분이 선택된 값이 아니라 나열된 직접 입력된 텍스트 값이기 때문에 완벽한 테이블 형태, 테이블 안에 각각의 행 레코드에 그냥 또다시 뭔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서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값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해당되는 값이 목록들이 부서의 값이 그냥 부서의 값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부서의 값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 녀석에 대한 부분에 직원 목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초이스로 만약에 뽑아준다면 초이스로 뽑아준다면요. 직원 목록의 부서죠. 서로 초이스로 뽑아준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이 값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값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뽑아지긴 뽑아지는데, 자, 보시는 거 초이스로 뽑아지긴 뽑아지는데, 해당되는 그 값을 얘가 못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좀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올 수 있죠.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녀석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가 됐고요. 자, 표시가 됐고, 자, 이 녀석도 지금 현재 부분으로 표시가 돼서 이렇게 뿌려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결국은 여기에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초이스 함수가 결국 어떤 역할을 해주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레코드 값을 초이스가 던져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현재 이 자체가 부서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를 통해서 더 이상 뿌릴 게 없기 때문에 넘겨주는 단계에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이 못 넘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되게 고지식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냥 인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뭐 이건 어버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데이터 원본에 대한 부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직원의 부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원본이 초이스 값으로 되기 때문에 각각의 레코드로 되어 있어요. 이 레코드 값을 어떻게 돼요? 초이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초이스로 인해서 깨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내부를 선택했어요. 커서가 직원.부서의 요 밖을 선택하면은 요 형태 직원.부서라고 하는 원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초이스 함수를 찍으시면 비로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관리, 즉 뽀개지는 거죠. 레코드 값이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던져주는 거니까 얘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의 부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 각각에 대한 값을 뽑아내줬잖아요. 그리고 초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초이스에서 어떻게 돼요? 초이스에서 에러가 난 거죠. 초이스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초이스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레코드 값을 뿌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는 레코드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 야 어치나 매치나 네가 뽀개는 걸 앞에 그냥 데이터 원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넘겨주면 될 것을. 하지만 얘는 그 함수의 역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열 값으로 이제 던져주는 거잖아요. 처리할 열을 선택하는 건데 그 열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레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을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얘의 역할인데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다시 또 얘를 뭔가를 하라고 하니 여기서는 얘가 어떻게 돼요? 인수가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뿌갤 수 있는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테이블로 변환할 수 있는 원본 소스가 돼야 되는데 이 원본 소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지식하게서 에러를 내는 거니까 여기서 못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단 정리를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부서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내는데 여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함수가 또 하나 있냐면 두 번째 함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함수가 뭐냐면 그냥 유일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찾으면 함수가 뭐가 있냐면 distin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유일한 값을 찾은 distinct 그러니까 다른 값을 어떻게 해요? 고유한 값만 추출해내는 거예요. 고유한 값만 추출해내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요거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는 distinct는 원본이고 그 원본에서 어떤 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식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값의 고유한 값만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원본은 직원 목록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떤 값이냐면 부서예요. 부서의 이 값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요게 테이블로 되어 있고 뭐죠? 어떻게 되어 있죠? 테이블의 이름에 대한 부분은 distinct 조 직원 목록 결과고요. 이 열은 result라고 하는 열에 어떻게 보시는 것 지금 보시는 관리 영업 지원 즉 고유한 값만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똑같은 우리가 드롭박스지만 데이터 원본이 쉐어포인트에 우리가 초이스를 하는 값이냐 초이스를 한다는 값은 결국은 레코드 값을 내가 머물고 있고 결국에 빨간 유지 줄까 노란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이렇게 던져주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목록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값이 아니라 데이터를 그냥 다 입력하는 값은 그 데이터 입력한 값들을 다 나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테이블의 필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안에 레코드 값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테이블 안에 필드로 되어 있느냐는 각각의 각 행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그 값이 단일한 값이냐 또는 여러 개의 값이냐 데이터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원본을 이해하지 않으시면 그렇죠? 무턱대고 한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다른 형태로도 분명히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날 수 있고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아주 명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친절하게 그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되게 좀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좀 디테일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가 맨 땅에 헤딩하다가 시간적으로 좀 단축을 시켜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기능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그게 어떠한 개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강좌냐면 요거를 이제 확장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우고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지원에 대한 부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부서에 따라서 직급에 대한 부분들 즉 지원에는 어떠한 부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제가 만약에 부서를 관리를 선택하면 그 관리에 해당되는 직급들이 뭐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그 직급에 대한 부분 선택하면 이름이 누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캐스케이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이 지원 부서에 따라서 어떠한 직급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서와 직급에 해당되는 걸 선택을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 목록은 뭐가 나오는지, 즉 원인에 대한 부분이 앞에 콤보 상자의 결과가 뒷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종속되어 있는 어디에 종속되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해당되는 부분을 뿌려주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걸 엑셀에서 구현하시려고 하시면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목록을 다 일일이 정의해주고 그 정의된 것들을 다 불러오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중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2단계까지, 그걸 처리를 할 때 2단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3단계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파워 앱스를 구현하시면은 사용자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또 보실 건데, 데이터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게 또 틀려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값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을 불러서 직급을 다시 또 뿌려주는 거하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입력된 값을 가지고 뿌려주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하고 정리하셔야지만 이제 최소한 드롭박스하고 콤보 상자, 그 다음에 리스트 상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 내용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혼동되시는 내용이나 잘 이해 안 되시거나 좀 정리가 안 되시는 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고 확실하게 이해되시고 기분이 나쁘지 않으셔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확장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